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토요일이고 9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뭐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많이들 좀 흔들리실 것 같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김프로의 어떤 관심 코인 역시 전략대로 해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월 31일이고 그 차트적으로는 유의미한 날이기도 하죠. 5월 막날이기 때문에 이제 월봉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봉이 또 생성이 되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월봉, 주봉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좀 거래소마다 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가 있을 것이고, 뭐 빗썸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업비트랑 그 빗썸의 월봉, 주봉 기준 시간이 좀 달라요. 빗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자정이 되겠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9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봉, 주봉이 뭐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는 이 업비트 기준이랑 똑같아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트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뭐 이런 이제 추세에 있어서는 뭐 무너진 거는 맞습니다. 맞고, 여기서 좀 이탈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채널 안에서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채널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트랩으로 이제 발현이 되었다가 다시 여기서 안착을 해주는 그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딱 그 두 개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이랑 내일 정도, 내일 한 오후 정도 해서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범위 내에서 저점을 잡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많이 떨구면 떨굴수록 뭐가 생깁니까? CME 갭이 생기겠죠. 요걸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BTC, CME 퓨처스 이 종가가 한 105K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뭐 100K까지 떨군다라고 해도 요거를 빠르게 메꿔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토요일 뭐 내일까지 해서 상당 부분 떨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CME 갭이 한 개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밑으로는 이 90 그 2K 정도. 여기서 CME 갭이 좀 아직까지는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월요일 날 뭐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CME 갭이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여기로 빨리 간다라기보다는 빠르게 여기를 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CME 갭을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이제 CME 갭을 여기서 이제 그 트랙 구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이 채널 하단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00K까지 지금 현재 이제 여기가 그 50 EMA, 지금 20 EMA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50 EMA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대략적으로 100K 정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얼추 뭐 이 정도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반등세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물론 여기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100 EMA까지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저는 이제 100K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그까지도 뭐 안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이번 주말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겠죠. 굉장히 사실 좀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나 뭐, 그리고 이제 미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좀 빠질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해줬어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아래 꼬리 달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낙폭을 축소를 해줬다 라는 부분. 다우도 마찬가지 21선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낙폭을 축소를 해주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아래 꼬리를 달고 낙폭을 축소를 해주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또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둘러싼 뭐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 이제 멜리우스 우즈라는 그 브라질 핀테크 기업이 또 비트코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 제가 어제도 텔레그램 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요거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분기별 기업들의 이런 비트코인 보유량. 지금 분기를 거듭할수록 이제 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양은 지금 비트코인 연간 공급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이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죠. 이미 비트코인 확보 전쟁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뭐 싱크탱크, 뭐 미국 지금 달러 패권 대비책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비축 자산으로 평가를 했다. 요런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24억 달러 자금을 확보를 해갖고 비트코인 비축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요 내용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비트코인 큰손, 이 제임스 윈이라는 사람이 40배 레버리지로 4,600만 달러에 대한 부분을 롱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청산이 안 당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가 유리한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에 여러분들이 굳이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MACD 히스토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양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수 이동 평균선 5일선 구간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전히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지금 여기 5일선 구간 한 102.6K 정도까지 이제 5일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물론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 주봉이 마무리가 이제 어디서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아줄 것인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4시간 차트 상으로는 일단 요 구간, 아까 전에 그 주봉상의 5일선 구간이었던 102.5K, 여기가 이제 200 EMA, 4시간 봉상으로는 200 EMA랑 이제 일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트랩은 충분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조금 더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00K 정도 열어두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4시간 차트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텔레그램 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알트들도 지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여기서 어라이징 트라이앵글 패턴을 어느 정도 이제 봤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제 내려와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3개 연속 음봉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200EMA까지 빠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 이 추세를 회복을 시켜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추세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상당 부분 이더리움은 이미 많이 빠진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굳이 뭐 이리이비 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관심 코인으로 드렸던 ENS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할 매수 전략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K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2300불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 이더리움 역시. 그리고 다시 이런 구간에서 좀 반등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라이징 트라이앵글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폐기한다, 이런 관점은 아직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이제 추세를 회복해 주는 이런 흐름이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알트들이 죽으니까 아무래도 도미넌스 차트가 다시 반등세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트랩이 발생했죠. 여기서도 지금 역으로 트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 회복세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추세를 다시 전환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알트들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1차 매수 하셨다라고 하면 2차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신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차익 실현한 거 이외에 지금 현재 이제 나갔던 이런 간신 코인들에 대해서는 카페에 그 글들을 계속해서 달아 드릴 테니까 쫄지 마시고 이 김프로 간신코인 게시판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잘 대응해서 수익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조정을 너무 여러분들이 조정에 이리이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고, 어쨌든 우리는 중기적으로 슈퍼롱이다.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 뭐 돈이 없고 뭐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그냥 어피트 덮어 놓으세요. 덮어 놓으시고 그냥 잠깐 미래로 가 있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리이비 하지 마세요, 좀. 어쨌든 뭐 24시간 안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제 하방으로 추세를 살짝 이제 틀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길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송하나님,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이동훈님, 영상 감사합니다. 자, 유저킴님, 김의 김씨입니다. 텔레그램 신청했습니다. 유저킴님,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이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리고 고기훈님, 배영옥님 영상 감사합니다. 자, 포그 클리어님 의리 감사합니다. 김치경님 의리. 자, 좋아요 누르고 영상 시청합니다. 의리. 행복한 하루님 의리.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김프로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수익도 나고 있네요. 찐프로님. 자, 의리. 풍운아님, 수영님 의리, 희야님 의리. 시청 감사히 들었습니다. 최대선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군이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내일쯤 아름다운 법안 통과 올까요? 전하는 거 아니래 캬캬캬 재미도 놓치지 않는 김프로 하정님 그리고 장꽃눈 눈장 장꽃눈 어디 갔다 이제 왔나요? 오랜만에 일기 신청. 저는 계속 있었는데. 심재천님, 선생님 미워요. 네이버 가입 안 돼서 핸폰 매장. 이게 네이버 가입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지? 그리고 영어님, 형 머리가 뜨끈해요. 콜옵션 많아서 롱들 다 뒤지겠네요. 김혜경님, 영상 감사합니다. 짱님, 의리. 그래요. 뭐 이런 좀 뭐 이 파동, 이 주식이건 코인이건 이런 파동입니다. 파동. 결국엔 이 파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 치는 데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가 향후 이 어떤 자산의 가치가 좀 차이가 나겠죠. 자, 요 차트는 이 비트코인 넷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로스라는 차트인데요. NRPL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실현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런 사이클 고점 구간에서 이런 NRPL 수치가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 뭐 이런 구간 2018년 구간이라든지 최근에 2021년 구간 그리고 2024년 구간 그리고 2025년 이런 고점에서 이런 NRPL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NRPL 수치가 낮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현재 하락 사이클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상승 사이클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고를 해봤을 때 여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점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에 대한 청산 맵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자, 최근에 지금 어제 한 새벽쯤 되겠네요. 새벽쯤에 이 롱 청산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롱 청산, 그러니까 롱 스퀴즈가 이제 당했다라고, 롱 스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롱 베팅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들 청산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04K가 이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롱 베팅을 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번 청산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얘네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특히나 이 바이낸스가 대표적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104K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숏 물량들이 지금 106K 정도에 또 걸려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106K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뭐가 청산이 되겠죠? 숏이 청산이 되겠죠. 숏 스퀴즈가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자, ETF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ETF 물량들, 이더리움 쪽에서 엄청난 유입세가 이제 들어왔어요. 유출세가 최근에 좀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세력들의 어떤 핸들링 물량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의 자금들이 단기간에는 조금 이 차익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비트코인 역시도 뭐 최근에 조금씩은 뭐 이런 물량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자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지금 사실 유입으로 들어왔던 물량, 유출으로 나갔던 물량을 따져봤을 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이랑 이 M2 서플라이는 굉장히 좀 연관관계가 많다. 자, M2 서플라이가 지금 이제 파란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란 선이 어떻게 보면 선행이에요. 선행. 지금 M2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선행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큰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된다. 우린 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인 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갖고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것들도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아마 저는 이제 관심 코인 같은 경우도 잘 세워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코인도 마찬가지, 히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 히든 코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갑니다. 오늘 히든 코인 이제 2차 타점까지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불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저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6월 김프로의 단기 타점방 새로 개설할 겁니다. 새로 개설을 해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하루에 1개 내지 이제 2개 정도 이제 나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알트들 지금 위치가 알트 코인들 위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쭉 이제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바닥을 잡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알트 코인 시즌이 왔을 때 이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순환매를 계속해서 돌리셔야 됩니다. 자, 단기 타점방은 이렇게 단순하게 매수 타점 드리고 매도 타점 드릴 거예요. 자, 목표 수익률은 하루에 5%에서 크게는 20%까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좀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나는 단기 매매 못하겠다, 이건 뭐 괜히 좀 흔들린다, 이게 뭐 사실 맨날 뭐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확률을 좀 높여. 자,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성공하지는 않아요. 항상 여기서 한 우리가 한 70%만 성공률을 가져가도 우리는 여기서 잘하는 겁니다. 아니, 야구도 3할 타자 정도 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10번 중에 3번? 그러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도 7할이면 완전히 잘하는 거예요. 김프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런 확률, 못해도 6할은 넘을걸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할, 7할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신청을 하셔갖고, 이 단기 타점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6492-1704로 김프로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김프로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순차적으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단기 타점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업비트, 이 알트 뭐 차트를 보면 지금 뭐 수급이 지멋대로입니다. 이 그냥 자코인들, 뭐 만트라, 뭐 이런 애들, 세력 코인들, 포켓 네트워크 지금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막 골로 가긴 하는데, 지금 현재 윗꼬리를 약간 잡아먹고,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빠르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솔레이어 세력 나간 코인이라고 했죠. 힘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밑으로. 어디선가 뭐 세력들이 다시 들어갔고 다시 올릴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이런 이제 커다란 상승률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솔라나 역시 지금 현재 여기서 저항받고 리테스트 받는 중인데, 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좀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구간, 21만원부터 해갖고 20만원 구간대는 확실한 좀 반등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 평선 라인에서 저항받았어요. 저항받고 지금 현재 리테스트를 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장기 이평선 저항받고 지금 리테스트. 다른 코인들에 비해선 많이 안 빠지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현재 장기 이평선 저항받고 리테스트.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전부 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수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수위 같은 경우도 제가 5,000원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일단은 제가 이제 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좀 타점이 1차 타점, 만약에 수위가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차 타점을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4,300원부터 해갖고 4,000원 사이, 요 정도는 1차 타점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그죠? 그 정도 잡고 1차 매수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4,000원 구간에서는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1선 위협하고 있는데 요 구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좀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코인들도 많긴 하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사실 비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섰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알트 매매를 조금씩 이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2차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시면 다시 한번 이 1차 매수했던 부분에 있어갖고 평단가를 좀 낮추면서 비중을 추가하는 이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2차 매수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타점을 잘 잡아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히든 코인 역시 2차 타점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2차 타점 아마도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잡아드렸던 이런 2차 매수가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손절가만 좀 제대로 잘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분기 히든 코인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신청 방법은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이지만 우리가 잘 극복해서 수익 보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은 아래 꼬리를 달아줬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 심리가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